Go or Stop.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에 대해서 고 또는 스탑을 통해 솔루션과 해결책을 드리는 프로그램 고스탁 진행의 박재현입니다. 먼저 저희 고스탁에서는요. 오늘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다뤄보며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과 섹터 그리고 글로벌 투자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접수를 받아서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받고 있고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에서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팍스 통신망을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를 인식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고스탁이라고 검색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오늘의 족보 종목 명과 또 시장 분석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김보낸 칼리로 활동하고 계시는 칼리 전문가입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은요.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해외 ETF, ETN에 능하신 분이니까요. 오늘 해외 주식 눈여겨보셨던 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와 고스탁 시작할게요. 네, 2부 시작과 함께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락장에 가난한 남자 칼리 전문가입니다. 정말 이번 한 주 정말 힘드셨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힘들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신 차리고 대응해야 되는 포인트, 내용 자체 그리고 앞으로 내년까지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칼리 전문가님과 방송 50분 동안 함께하면서 알찬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마감 시황 살펴보면요. 간밤에 미증시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16%나 급락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은 FOMC 여진에 이틀 연속 지금 하락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또 1,450원을 돌파를 하면서 우리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시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또 비상계엄 이후에 2조 5천억 원 가량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에 1.30% 떨어진 2,400포인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더 깊습니다. 개인만 홀로 사주면서 2.35% 떨어진 660포인트로 두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부터 보면요.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다 흘러내리면서 지수 하락을 좀 견인을 했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는 내년도 실적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절을 하면서 오늘 다시 또 53,000원까지 내려왔고요. 또 SK하이닉스도 미국 정부의 6,600억 원 보조금 지급 확정 소식에도 힘이 계속 빠지면서 3%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이 밖에 셀트리온과 기아, 네이버 정도만 소폭 올라주며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면요. 오늘 알테오젠과 에코프로가 동반 하락을 하니까 지수 낙폭이 더
더 깊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5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시총 5위 자리를 내줬고요. 또 그나마 수급이 들어오는 미용 의료기기, 보톡스 휴젤이 1%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시장이 지금 현재 좀 부담이 되는 이슈들만 계속 연이어서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 저희가 지수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지금 일단은 현재 시장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미증시는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었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컸었죠. 최근에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컸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단 낙폭 매도세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이제 좀 반등을 가져갈 만한 트리거나 내용 자체가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가 실패를 했고요. 아까 아나운서님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외국인의 순매도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국내 주식이 이제 아는 기업들도 많고 당연히 뭐 투자나 내용 자체에서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주도권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주도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일 뭐 상한가나 내용 자체로 가져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테마주 위주로 그리고 뭐 정치 관련주들 뭐 이런 내용 자체로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걔네만 올라가고 있을 뿐이지 지금 아나운서님 설명하셨던 상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폭락을 가져가면서 계속적인 낙폭 흐름 자체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우리가 지금 일단 좀 정신 차리고 좀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디어 미증시에서 한 번에 지금 큰 낙폭 조정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나스닥 지수부터 먼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요. 지금 현재 고점 대비 기준으로 4거래일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자 역시 지금 현재 프리장 기준으로 1%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월요일장 기준으로 신고점을 갱신하고 나서부터 쭉 흘러내리는 지금 한 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지금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는 주도권이 없어요. 미증시는 결론적으로 연일 고점을 갱신하고 여기서 흘러내려봤자 사실상 뭐 3%, 10% 조정 받아봤자 이미 올려놓은 게 크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내용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라는 거죠. 영향이 크진 않죠. 올 초부터 만약에 매집했던 사람들이 사실상 뭐 100%, 200% 수익이 나는데 지금 현재 10%, 20% 손실이 난다라고 해서 큰 타격을 받나요? 아니죠. 근데 여기서 지수가 떨어진다. 항상 떨어질 때는 제가 이 방송에서도 강조드렸지만 우리나라 증시 동반 커플링으로 하락을 보여줘요. 근데 미증시 연일 상승 보여줬을 때 같이 보여줬나요? 따라가질 못한다는 거야. 그때는 우리나라 악재를 담아두면서 너네 안 좋잖아 하고 악재로 담아두고 우리나라 뭐 그렇게까지 이제는 악재 없고 이미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 안 좋아? 글로벌 시황이 이렇잖아. 전체적으로 떨어져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자체의 반등이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대형주들, 빅테크들 위주로 지금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자본의 이탈이나 내용 자체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한번 좀 체크 포인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한 주 기준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내용 자체가 일단은 지금 현재 좀 바라보신다라고 하면요. 자, 증시 전반적으로 자 일단은 전체 조정이 나왔었던 내용 자체가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한 주 동안 제가 이 주간 증시 리뷰를 지금 현재 뭐 이 방송에서는 7월부터 했었죠. 7월부터 했었는데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섹터 전체 다 음봉 그리면서 지금 동반 하락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지금 일단 개별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면 브로드컴이나 지금 현재 테슬라 정도만 상승 흐름 자체를 일단 보여줬었던 한 주였었는데 이마저도 지금 일단 실적 발표 이후서부터 낙폭을 가져갔다 보니까 그냥 섹터 전체 지금 빨간불을 켜면서 전체 낙폭을 키워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큰 내용 자체 이슈, 이 내용 자체의 타격을 크게 가져갔었던 내용 자체는 우리가 FMC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FMC에 대한 내용 자체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는 랠리를 계속적으로 펼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가져왔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점이 거의 다 터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최고점을 맞고 나서 FMC에 대한 내용 자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번에 대한 내용 자체는 사실상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좀 뻔한 하락이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지금 어떻게 보면 트리거 삼아서 낙폭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내용 자체는 이미 어떻게 보면 좀 내포되어 있었고 그 부분의 우려가 확실하게 이번에 반증되면서 결과값으로 나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 뭐냐면 25bp 금리 인하 결정을 했는데 왜 시장이 떨어지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금리 인하
하기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나왔는데 왜 시장이 떨어졌을까? 자,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25bp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확정적으로 이어졌었던 거는 이미 한 달 전부터였어요. 한 달 전부터 페드워치에 대한 데이터나 내용 자체는 이미 금리 인하로 가져갈 내용 자체가 80%를 넘겼었고 최근 일주일에 대한 데이터 자체는 96%, 98%를 육박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 이슈는 선반영이 되면서 앞에서 상승을 보여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파월이 이번에 가져갔었던 연설 중에 조금 충격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내용 자체는 간신히 인하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번 인하가 사실 페드워치 데이터에서 만약에 위반하고 만약에 동결이라든지 인상 쪽으로 넘어갔었다라고 하면 연준은 굉장히 큰 욕을 먹었을 거예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소통하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을 가져갔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 간신히 인하했다라는 표현을 가져가면서 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인하했다라는 표현을 가져왔죠. 만약에 사실 이러한 내용 자체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나 인하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어쩔 수 없이 했어.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이 뉘앙스로 듣고 보신다라고 하면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값이 얼마나 커질까요? 더 없어지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점도표에 대한 데이터까지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자, GDP나 실업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갔어요. GDP 성장치는 2.0에서 2.5%,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4.4%에서 4.2로 하향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경제평가나 내용 자체가 내년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대신에 헤드라인이랑 코어 쪽에서 지금 일단 PC에 대한 내용 데이터를 보신다라고 하면 각각 상향을 보여줬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연준이 결국에 사실 이번에 정권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지금 일단 우려를 삼아서 지금 일단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물가가 오히려 반등을 하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을 때 오히려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 자체를 다시금 깨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오히려 생각했었던 것보다 이전에 나왔었던 점도표 데이터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한번 해보자 했었던 이 결과가 이번에 말도 안 되는 큰 낙폭을 단기간에 가져갔었던 결과값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4에서 3.9로 상향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금리 중앙값 자체가 내년에 1% 떨어질 거를 0.5%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금리 인하를 지금 최근에 가져가는 결과값이 어떻게 되냐면 25bp, 0.25%씩 떨구는 거예요. 그럼 총 4번의 금리 인하를 가져갈 거를 2번만 가져간다라는 거. 그러면 이 2번마저도 파월이 앞에서 간신히 했다라는 내용 자체를 가져간다는 게 아예 상반기 자체는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기대하지 말고 하반기에서 그나마 좀 나아진다라고 했었을 때 이때부터 우리 한 2번 정도는 그래도 7월, 8월부터 해가지고 생각은 한번 해볼게.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제적인 내용 자체를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었고 내년에 또 다른 매우 좋은 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런 내용 자체 가져왔고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얘기를 가져왔어요.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금리 인하를 우리가 덜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충격을 주겠죠. 근데 금리 인상은 애초부터 키워드에 없었어요. 내용 자체에 없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언급했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의 충격을 좀 줄이기 위한 답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 쪽에 대한 내용 자체는 지금 좋다,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가져가는데 물가에 대한 내용 자체요.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가져왔어요. 이미 지금 2%대로 가져왔는데 2%대 후반이죠. 이게 사실 연준도 여기서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어요. 왜? 더 늦춘다라고 하면 오히려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2% 후반대 그래 여기서도 우리가 좀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야. 하지만 이번에 확실한 얘기를 가져왔죠.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을 거. 우리는 목표는 여전히 2%대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PC 데이터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높여놨어요. 2.8%대까지 높여놨죠. 그래서 코어 쪽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2.5%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확률상, 팩트상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2.6에서 2.8% 이 사이 구간대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2.5%대까지 지금 일단은
가져온다라고 하면 그 이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너무 땡큐다. 왜? 우리 정책이나 내용 자체가 확실히 반영이 되면서 우리의 내용 자체가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흡사 주식 제발 10%만 올라주세요. 20%만 올라주세요. 뭐 코인 10% 올라주세요. 이 내용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은 기대를 가져가는 내용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이 기자회견이나 내용 자체 그리고 이번 FMC를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충분히 낙폭을 가져갈 만한 내용 요소였고 25bp 내용 자체보다는 점도표에 굉장히 크게 집중됐었던 FOMC였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재 미 증시의 조정에 우리 증시도 약간의 조정이 있었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이럴 때는 외국인의 수급 현황을 보면서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실시간 투자 전략이나 또 지수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추가적으로 지수 대응 전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하단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잘 세워봤고요.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다뤄보는 오늘의 증시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히나 눈여겨봤던 거 2가지를 골라서 또 투자 전략과 광종목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렇게 4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오늘 특히나 좀 2가지나 눈여겨봐야 할 거 골라주세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좀 바라봤었을 때 하나오션, K원전, 그리고 네. SK하이닉스, 제약바이오 직격탄이 있는데 사실상 뭐 직격탄에 대한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내용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현재에 대한 조정 자체는 굉장히 좀 뼈아프지만 다시금 좀 반등하는 추세나 내용 자체에 나왔을 때 그때 다시금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약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게 K원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른 내용 자체,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그렇게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이 안에서 좀 뽑아본다라고 하면 저는 하나오션이랑 SK하이닉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이 골라주신 2가지 키워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조선 관련주들 오늘의 이런 조정 시장에서도 정말 흐름이 좋습니다. 하나오션으로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의 조선업 강화를 위해서 조선업 강화법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선박 의존도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런 법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조선 강국이자 또 미국의 동행국인 우리나라가 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에 HJ중공업도 12%나 급등을 했고요. 또 하나오션도 4%나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하나오션 어떻게 보실까요? 키워드? 자, 저는 이 키워드는 고라고 조금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단 하나오션이 이제 미국에 일단은 조선주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선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지금 사실상 오히려 미국 쪽에 오히려 지금 현재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금 이번에 가져왔었던 내용이었죠. 자, 이 부분을 조금 살펴봤었을 때 저는 충분히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미국 내에서도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어떻게 보면 내수로 활성화시키면서 자국 내에서 어떻게 된 외부 리스크를 줄이자라는 입장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부로 이탈했었던 값싼 노동력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베트남, 인도 할 것 없이 이쪽으로 넘어갔었던 제조업 기업들이 하나 둘씩 다시금 재차 미국으로 들어오는 형태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면 미국 쪽으로 들어온다. 미국 내에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하면서 넘어간다라는 거는 미국 바운더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오케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막는 게 뭐였냐면 너네 우리 기술을 끌어다가 우리랑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을 가져다가 니네가 제조를 해서 우리한테 다시금 대파는 이런 결과에서 사실상 니네 독자적인 기술 아니고 우리 거 빌려서 하는 건데 왜 니네가 그렇게 많은 수익을 챙기고 돈을 받냐. 여기서 관세를 계속적으로 부과를 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나 내용 자체가 직격탄으로 가져갔었던 건데 자국으로 들어온다? 들어와. 챙겨줄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발언이나 이전 내용들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선에 대한 내용 자체 이런 부분들 자체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주가 흐름이나 내용 자체로만 또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파동이나 내용 자체 현재 구간대도 나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장기적인 입장으로 한번 좀 살펴보세요. 이미 코로나 쇼크도 겪었었는데 코로나 쇼크 겪고 나서부터도 지금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키워가지만 이 구간에서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태죠.
굉장히 큰 지금 기관값 조정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디서부터 떨어졌냐? 이미 54만 원대, 뭐 크게 본다라고 하면 42만 원대, 그리고 35만 원대까지 일단 고점을 그리다가 지금 일단은 뭐 최저로 찍는다라면 뭐 9,800원, 지금 일단은 평단가 기준으로 지금 일단 맞춰본다라면 14,000원, 15,000원대까지 지금 일단 큰 낙폭을 보여주고 나서 지금 최근에 반등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이만한 기관값 조정을 받고 다시금 힘있게 이슈나 내용 자체를 받아줬었을 때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슈나 내용 자체로 지금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상승 여력은 저는 충분히 더 크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인 내용 자체 해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보유하신 분들 지금 일단 좀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최근에 이슈가 나쁘지 않았고 안원생 설명해 주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까지도 같이 참고해 본다라고 하면 현재에 대한 상승 그리고 단발적인 파동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현 수준에서 일단 좀 머무르지는 않고요. 최소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42,800원대까지 좀 무난하게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대 변동성은 좀 잡아주고는 있지만 일단은 앞에서의 상승 흐름 자체에서의 지금 잡아주는 지금 현재 가격 조정까지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수 관점 유지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광종목은 하나오션 그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오션 고라고 의견 주셨고요. 곧 시작될 트럼프 정권의 수혜주가 대표적인 수혜주가 조선주이기 때문에 더 앞으로 길게 바라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요. 그에 따른 광종목은 한화오션 주셨습니다. 한화오션 현재 주가 지금 추가로 더 올라갈 확률 크니까 매수 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보조금 승인 소식에도 오늘 왜 도대체 주가가 떨어졌는지 모르겠네요. 네, SK 하이닉스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IRA 법안에 따라서 미국의 공장을 짓고 또 보조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오늘 이 승인이 대략 6천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 확정 소식이 있었죠. 근데 주가는 장중 계속 흘러내려서 오늘 결국 3%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님, 네.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급락 때문일까요? 왜 떨어졌을까요? 자, 일단은 네. SK 하이닉스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스탑입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이 내용 자체 좀 많이 피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나운서님 좀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일단은 마이크론의 지금 일단은 쇼크 자체가 굉장히 크게 이어진 상황이에요. 네. 무려 어제자 16%나 떨어졌는데 사실상 이게 꼬리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16%지 사실 봤었을 때는 거의 20%에 육박했었던 하락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큰 충격을 가져왔죠.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이러한 지금 반도체나 HBM 이런 것 지금 다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또 대장으로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비디아예요. 네. 엔비디아를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 들어 엔비디아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연일 신고점을 갱신하던 미증시가 어떻게 보면 최근 와서 조정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 조정도 제가 아까 좀 설명드렸다시피 오히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고점을 그렸다가 화수목금 이렇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제 좀 흘러내리는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대신에 근데 엔비디아를 지금 쫙 살펴보시면 현재 구간대가 얘가 어디서부터 이상했었냐면 10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졌었던 최근 고점 데이터가 사실상 굉장히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현재 구간대 당연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런 기간값 조정이나 내용 자체가 안 만들어졌었던 건 아닙니다. 이미 작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6월부터 해가지고 12월 동안 지속적인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다시금 상승 슈팅을 가져왔는데 현재 내용 자체는 이미 3주 달러를 지금 일단 돌파했었던 시점 기준으로 지속적인 횡보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미증시는 올라가는데 되려 엔비디아는 별다른 그렇게까지 나쁜 이슈가 없음에도 기업 자체적인 실적이나 내용 자체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나쁜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때는요. 거기에 맞춰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 형태를 보여줍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지수가 됐든 개별 종목이 됐든 고점에서 하락했었을 때 시그널이 뭐냐면 오히려 상승일 때 거래량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하락일 때 거래량이 늘어나요. 반대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거래량과 증시, 우리가 캔들 가격에 따른 디커플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 자체도 우리가 그래서 기술적 분석 내용 자체에서 담아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 앞에서는 끌어올리면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 자체는 여기서 나는 만족해하면서 던지는 매도 물량 자체를 다 흡수하면서 거대 자본이 계속적으로 삼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일 때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구간대에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오히려 하락일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형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락에서 이러한 쇼크나 내용 자체를 가져간다? 이건 뭐냐? 이미 충분히 바닥에서부터 큰 물량을 모아갔었던 세력이 여기 구간대에서 많은 물량을 지금 계속적으로 소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 자체를 많이 줄이고 계속적으로 넘어가는 움직임에서 이러한 패턴을 보인다라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줄여놨는데 다시금 뭐 고점에서 다시 사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사실상 주식하는 이유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비싸게 팔려고 하는데 한 번에 던지고 싶은데 물량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못 던지기 때문에 여기서 단계별로 던진다. 그런 시그널이 관측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나운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마이크론 실적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위에 쇼크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 마이크론 실적을 제가 일단은 좀 준비를 했는데 자, 실적 자체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살펴서 보신다라고 하면 매출 자체는 지금 전분기 전년 대비 기준으로 12%, 84%다 좋게 나왔어요. 순이익 자체도 전분기 그리고 이제 전년 대비 기준으로 적자 전환을 보여줬죠.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첫 50%를 돌파를 보여줬습니다. 자, AI 수요 증가로 기록적인 분기 달성까지도 보여줬고, 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적 자체로 본다라고 했을 때 나쁘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였냐? 가이던스에 대한 하락이었어요. 이 가이던스에 대한 하락. 이제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적으로 찔렀었던 이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사실상 다음 가이던스나 내용 자체에서 주춤하면서 점점 꺾이면서 변곡을 그리면서 여기서 이제 하향 마이너스가 넘어갔었을 때는 당연히 상승분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큰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 손바뀜 움직임이나 내용 자체에서 먼저 선반영되면서 큰 타격을 가져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엔비디아, 마이크론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나쁘지 않아도 사실상 글로벌 시황이나 내용 자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쫓겨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이슈는 같이 동반적으로 우리가 흡수를 하면서 같이 몸매를 맞으면서 하락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 지금 자리값 굉장히 좀 더 깊은 조정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스톱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의 대장주이죠. 엔비디아와 또 마이크론의 주가가 현재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여기 하단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키워드 한화오션과 또 SK 하이닉스 두 가지 뽑아서 투자 전략과 광종목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의 광종목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여기 하단의 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이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종목 상담과 또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3부는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접수를 받아서 종목 상담을 진행하겠고요. 또 바로 이어서 족보 정보까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면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입니다.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이 되는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누리교 루닛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69,100원 8% 정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그럼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저 어제 네. 어느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 누리기 직원들이 6억을 빚들이를 했다고 하면서 지금 여기서 사도 85,000원까지는 봐도 된다. 네. 그래서 어저께 지켜보다가 안 사고 오늘 들어갔는데 너무 일찍 들어가가지고 내일 네. 꽂으니까 겁이 나서요. 네, 앞으로 그럼 루닛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군요. 네, 오늘 한 11%나 떨어졌네요. 전문가님께 네.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좀 최근에 낙폭 자체에서 사실상 조금 오늘자 11%가 굉장히 좀 커요. 얘기하신 것처럼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게 네. 사실상 이제 뭐 69,000원 선, 68,000원 선 해서 21선 라인 때만 버텨줬다라고 하면 보시는데 네. 아무 지장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제 좀 평단가 부근대에서 이제 횡보만 조금 더 가져간다라고 하면 아마 좀 중장기적인 보유나 내용 자체 해석도 일단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오늘자 내용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루아침에 지금 일단 11%나 낙폭을 가져갔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평단가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사실 손절 범위가 됐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미 어쨌든 62,900원대까지 떨어진 상태고 이미 저점을 그렸다라고 했었을 때 6만 원 초반대까지 일단 좀 나와준 모습이죠. 자,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좀 단발적인 급락이나 내용 자체가 만들어졌을 때 다다음 소화를 얼마나 잘 시켜주냐예요. 근데 여기서 잘못 보셨을 때 다음 주부터 해서 지금 현재 급락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거 하루에 10%, 20%씩 연달아 지금 일단 두 번만 빼더라도 지금 현재 30%, 40%대까지도 지금 단발적으로 물리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게 지금 일단 가장 키 포인트가 뭐냐면 되나요? 네? 오늘 매도를 했어야 되나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비중 자체가 크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 물려 계신 금액대나 내용 자체로 일단 좀 판단해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상 오늘자 정리를 하고 오늘자 손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손절을 보고 나서 다시 보는 타이밍이 맞았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미 그건 지나간 얘기잖아요. 우리가 네. 뭐 살 걸 뭐 했었던 놓친 종목만 못 따진다라고 하면 뭐 100개 수 200개는 다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미 넘어간 상태고 현재 상황이 일단 가장 중요한데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자 미증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자 미장이 큰 폭으로 낙폭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만약에 오늘자도 2%에서 3% 조정이 나와주고 미증시가 마무리를 가져간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웬만해서 우리 국내 증시 월요일 스타트 사실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먼저 떨구고 하락을 가져가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연일 상승을 계속적으로 5일선 이탈 없이 가져갔었던 결과값이었다라고 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미 큰 폭의 낙폭과 이탈이 나와준 시점에서 증시마저 글로벌 증시마저 안 좋다라고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소외받을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솔직한 얘기로 이미 사실상 장전 기준으로도 일단 좀 갭락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미 시초가 스타트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했을 때 6만 자리값으로 이탈을 하면서 56,000원에서 57,000원대 여기 자리값 눌러주고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청자님. 그러니까 이미 더 큰 폭으로 일단은 떨어지고 나서 시작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사실상 월요일장 기준으로는 하루 정도는 더 지켜보셔라.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하루 정도는 더 지켜보시고 8% 비중인데 물타지 마시고요. 여기 자리값에 대한 반등 내용 자체 지켜보시고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56,500원 선을 지키지 못하고 그 이상의 이탈을 보여준다고 하면 여기서는 꼭 손절을 하신 다음에
다음 템포에서 한 번 더 지켜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련 없이 네. 손절 보시고요. 정말 미련 없이 손절 보시고 재차 타이밍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이 종목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저 역시도. 이거는 대신에 장기적인 보유 관점으로 물렸을 때도 충분히 탈출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표현을 드렸거든요. 월요일 기준으로 종가 때 일단은 56,500원 언더로 지금 마감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밴드 자리값을 이탈하면서 넘어간다. 손절을 보신 다음에 기다렸다가 45,000원 선 터치 보여줄 때 재차 똑같은 비중으로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닛 스톱 의견 주셨고요. 56,000원대가 깨진다면 전량 매도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바로 다음 상담 받아볼게요. 전화 상담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이 되는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네, 엔텔스. 엔텔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6,800원에 30%예요.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조금 더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매수가까지는 안 와도 어느 선에서 좀 팔아야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아, 네. 더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팔아야 하는지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네, 통신 서비스 사업 영위하는 업체네요.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개별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분석 내용 자체로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평단가 6,800원 가지고 가시는데 비중 자체가 너무 높으세요. 비중 자체가 30%가 일단 넘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정말 제 부모님이 이렇게 가져가셨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사실상 이렇게 높은 비중에서 추가적으로 더 물탈자리 값을 찾는다? 이 내용 자체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통신 쪽에 대한 내용 자체가 지금 아직 다시금 반등 영역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대하시고 계시는 부분 자체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번의 사이클은 더 넘어올 것이고 지금 일단 이전 사이클로 봤었을 때 21년도에 이제 한 번 더 상승 흐름 자체를 크게 보여줬기 때문에 한 번 더 잡아준다라고 하면 저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금 큰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내평단가가 6,800원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값에서 조금이라도 더 비중 자체를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수익 자체로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대감으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평단가가 높아졌는데 저는 뭐 4,500원이나 5,000원 정도에 좀 팔고 밑에서 사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단은 거래량이나 내용 자체를 좀 판단을 해봤을 때 그렇게 이제 사고 팔고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주식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오히려 변동성이나 수급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얘기하신 방법이나 내용 자체가 사실 엇박자를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선물 데이 트레이딩으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하면서 사실상 실시간 대응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거든요, 시청자님.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가 안 되는 종목들이 뭐냐면 수급 자체가 안 들어오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예요. 오히려 골드 오일, 나스닥 같은 경우, 항생 같은 경우와 훨씬 수급이나 내용 자체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샀다 팔았다를 저 역시도 그 내용 자체 해석으로 시장을 바라보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쉽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지금 일단은 한번 지금 일단은 큰 상승폭을 지금 11월 7일날 보여줬었는데 이 내용 자체에서 윗꼬리 잡고 지금 떨어진 다음에 지금 현재 자리값을 그대로 이전 레벨 수준대로 수급 자체 떨어지면서 횡보장세를 가져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기도를 해야 돼요, 시청자님. 기도를 해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전고를 돌파하면서 지금 일단 상승폭을 키워가주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내용 자체로 일단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 종목 현재 기준으로 다시금 밴드 상단 자리값 잡았기 때문에 한동안 기준으로 다시금 3,200원대까지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일단은 딱 11월 7일 수준만큼의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이때부터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지켜보시는데 제가 일단은 탈출 자리값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제가 가장 선호하고 여기서 가장 많은 탈출을 좀 보여주는 비율 자체를 좀 설명드린다라고 했었을 때 5,770원, 5,770원대는 내가 이 종목 자체의 비중 전체를 정리를 한다던가 혹은 5%나 10% 남겨놓고 정리를 가져가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진단은 사실상 객관적으로 다음 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스톱이 맞는 자리값인데
지금 이미 비중 자체도 30%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계시니까 홀딩 관점 보시면서 한 번 더 지금 일단 상승 흐름 자체 나왔을 때 5,770원에서 전체 물량 정리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텔스 우선은 스톱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 3,000원대까지 떨어지면 전량 정리하는 걸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입니다.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이 네. 되는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HVM이고요. 네,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네, 매수가 23,400원에 20%요. 네, 그럼 HVM 이 종목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이거 제가 사고 나니까 뚝뚝 떨어져갖고 네. 오늘은 좀 올랐던데 이거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 10% 정도 지금 마이너스인데요. 네.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추가로 더 해서 좀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갖고 아니면 팔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로 더 매수를 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HVM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군요.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얘기하신 것처럼 전략적으로 일단은 상담 내용 좀 한번 좀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종목 같은 경우 일단은 상장 이후서부터 일단 큰 낙폭 자체 가져가고 나서 그래도 나름 반등 자리값을 크게 가져가면서 기대값을 키워왔잖아요. 자, 일단은 기술적 데이터 기준으로 좀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 현재 앞에서의 이 반등 자리값에 대한 고점 자리값은 사실상 어느 정도 정해졌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많은 확률 기준으로 사실상 28,000원대까지의 지금 현재 반등이 맥시멈 기대값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기준으로. 그 뒤로 지금 현재 낙폭을 조금 가져갔었던 이 내용 자체로 일단 또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지금 일단은 조정받을 수 있을 지금 한 단계 레벨 때까지 일단 받아주고 나서 재차 반등이거든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 종목 지금 현재 추세나 내용 자체로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제 기준점으로 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15,800원대까지 지금 일단 그려져요. 하락폭 자체가 한 번 더 여기서 지금 일단 끊어지고 전저점 이탈을 보여줄 때 그 다음에 이제 터치하는 주요 자리값이 15,800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리값까지 터치하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미 손실이 너무 커지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여기 자리값이 터치를 하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가 물타는 자리값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기준은 내 평단가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물을 타야 돼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앞에서 전저점이나 내용 자체에서 그렇게까지 주요 자리값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비중 확대가 되면서 물을 탔을 경우에 비중이 20%에서 30%, 40% 된 네. 상태에서 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1% 밀 때 이전의 내용보다는 2, 3%의 효과로 더 밀고 금액대 마이너스가 더 커지기 때문에 사실상 더 좋지는 않은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바닥 자리값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내용 자체는 물타는 내용 자체는 아예 15,700원대 이 구간대 보지 않을 거면 사실상 물을 안 타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최종적으로 이 종목 자체는 당연히 저 역시도 기도드리겠지만 다음 주 역시 그냥 21,500원에서 쭉쭉 올라오면서 다시금 평단가 이상까지 올라와 주시면 가장 베스트인데 현재 기준으로 일단 살펴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2만 자리를 깨면서 18,000원대까지 하락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 주요 자리값을 다 이탈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상승을 크게 가져가고 거래량을 크게 발생했었던 양봉에 대한 기준점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목 자체는 사실상 스탑이 맞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조금 더 이 종목에 좀 애증을 갖고 좀 지켜본다,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18,000원 자체에서 지지를 하냐 못하냐를 계속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8,000원에서 지지냐 못하냐에서 지금 시청자분의 지금 손절가나 내용 자체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 여부가 판단된다. 여기 전저점 이탈 살짝 보여주고 18,000원 지지 보여주면서 상승을 보여준다. 여기 구간대에서는 사실상 비중 10% 정도는 더 추가로 지금 가져가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지금 일단은 본절 구간대 지금 일단 소화를 시킬 수 있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아쉽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못 지킨다라고 하면 15,770원 여기 자리값이 그래도 버텨줄 수 있는 주요 자리값이기 때문에 여기 자리값 지지 강력한 물타는 자리값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이제는 손절을 확률상으로 해야 되나요? 손절하는 게 맞아요. 확률상 지금 손절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 하시면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28,000원대까지는 재차 열려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상승할 확률이 40%,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자리값까지 터치할 확률이 60%라고 생각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판단은 뭐 극단적이진 않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지금 일단 생각해서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VM 스톱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손절가 정해주셨습니다. 18,000원에서 전량 정리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우리 상담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칼리 전문가님이 추가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여기 하단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오늘의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앞서 키워드에서 다루지 않았던 전문가님이 직접 엄선한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어떤 거 들고 오셨을까요? 자, 일단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뭐 이제 해외 주식 좀 보셨던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자, 글로벌 가상 의료 서비스 제공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상 뭐 트럼프 관련 수혜로도 일단은 조금 영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1월 내용 자체를 이제 준비할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네. 좀 미리 일단은 좀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종목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실적이나 내용 자체를 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좋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이미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서 큰 폭의 낙폭을 가져왔고, 사실상 연일 계속적으로 고점 갱신을 하는 종목보다는 큰 폭의 낙폭 뒤에 이제 회복세로 넘어가면서 추세 반전을 가져가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단발적인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더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떨어진 만큼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상승 탄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자 족보 종목으로 선택한 기업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 병원이랑 의료 시스템을 위한 기술 지원, 그리고 기업용 원격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회복세, 그리고 25년 사업 재정비를 통해서 추후 성장 동력 확보를 가져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6.4억 달러입니다. 4억이 아니고요. 6.4억 달러예요. 그래서 한 6천억 정도 넘는 수준을 가져가는데, 대신에 전년 대비 기준으로 3% 감소 흐름을 보여줬고요. 순손실 자체가 이제 3,330만 달러인데, 사실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5,700만에서 3,300만으로 지금 순손실 자체에서 이제 좀 많은 감소 흐름 자체를 가져가고 있고요. 자, 통합 케어 부분 자체가 지금 일단 전년 대비 2% 증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고, 글로벌 매출 역시도 전년 대비 기준으로 15%나 증가 흐름 자체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순손실에 대한 내용 자체가 지금 일단 플러스로 전환되는 내용 자체 내년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I 관련 쪽으로 우리가 의료 쪽으로 이제는 지금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들 자체가 AI 결합된 의료 시스템 자체가 한 번 더 붐이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자체가 하나의 추가적인 테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장 자체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을 때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잘 살펴보세요. 뭐냐면 막대한 돈을 벌었었던 M7 종목들이 너도 나도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면서 2년간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반도체, AI에 대한 키워드를 가진 종목들만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따져봤었을 때 얘네가 지금 일단은 트리거로 가져갔었던 내용 자체로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뭐 챗GPT나 오픈 AI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내용 중에 하나죠. 이제는 이 내용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러한 AI 원격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른 수혜 자체를 크게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9달러대 지금 가져가고 있는 현재 종목 자체 18달러, 20달러대 이상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전략은 QR코드로 참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오늘자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카드 족보 종목 내년 트럼프 수혜주라고 합니다. 글로벌 가상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이 정확한 종목명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과 또 매수 매도 타점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하단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